주요 이슈들을 쭉 모아서 보는 시사 클립 지금 시작합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김용현 계엄 해제 의결 뒤 윤석열 옆에서 노상원과 통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합참본부 내 별도의 그 보안시설로 알려져 있는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시기에 김용현이 내란의 기획자로 알려져 있는 민간인 노상원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것도 총 3차례였다라는 것인데, 자, 복수의 진술에 따르게 되면요, 박안수는 몰랐어도 결심지원실 내에 윤석열과 김용현은 같이 붙어 있었다, 이런 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노상원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물론이고, 김용현이 그러니까 어쨌든 노상원과 통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 옆에 있던 윤석열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시간 순서대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월 4일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던 시간이 새벽 1시 1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5분 뒤 윤석열이 결심지원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주요 관계자들을 다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게 김용현, 박한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하는데, 그렇게 1시 20분부터 1시 50분 사이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국회에 투입되었던 인원들이 몇 명인지를 물어봤고, 김용현은 뭐 500명 정도라고 답을 하니까 윤석열이 야, 내가 뭘 했어? 내가 말한 대로 이 1000명은 보냈어야 맞지 않겠냐?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질책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내용까지도 최근에 다 밝혀졌었죠. 자, 그런데 이런 대화가 있던 당시인 새벽 1시 38분 김용현이 노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2초 만에 끊고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서는 약 1분 14초가량을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질책을 받고 그렇게 지금 이 굉장히 엄중해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또 윤석열이 뭐 말 한마디만 덧붙였겠습니까? 줄줄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사이에 노상원한테 전화를 할 만한 그런 정신이 있었겠냐고요, 김용현이. 즉 이 말인 즉슨 김용현, 윤석열 두 사람의 동의하에 노상원에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통화가 종료된 다음에 또다시 곧바로 1시 41분에 노상원이 김용현한테 전화를 걸어서 또 받습니다. 그래서 또 한 2분 12초간 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앞선 2초의 통화를 빼고서는 1분 이상의 통화는 총 2차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석열 옆에 있던 김용현이 노상원과 이렇게 통화를 주고받은 것이죠. 그리고선 윤석열이 결심지원실을 떠났던 시간이 1시 47분인데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비서진과 대통령실로 향했죠. 그리고 윤석열이 떠난 이후인 2시 13분에 김용현은 곽종근 당시 특수전 사령관에게 상관위의 병력을 재투입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2시 30분 김용현이 또다시 노상원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걸 물어요. 이걸 누가 듣습니까? 김용현의 보좌관인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듣고 나서 자필 진술까지 다 남겼죠. 김용현이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하기 이전까지 노상원과 수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화가 있고 나서 2시 42분쯤에 김용현과 박안수가 결심지원실을 나와 회의 참석을 위해 대통령실로 향했던 것이죠. 윤석열은 내란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과의 접촉한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내란의 계획은 물론 기획자까지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야당에 대한 경고 용이었다, 이런 내용만 강조를 해왔던 것인데, 이런 윤석열 그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란 기획자와 그 내란 수첩의 확보, 그리고 곳곳에 노상원과 관련된 복수의 진술들과 심지어 김용현과 노상원의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을 곧 바로 옆에서 들었던 윤석열까지, 이런데도 존재를 몰랐다라고 하는 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김용현이 지금 어떻게든 노상원과 통화한 사실에 관한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나선 상황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상 빼도 박도 못하게 해명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이 철수작전이 진행되던 시기에 내란 계획의 비선인 노상원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나눴던 이유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김용현이 움직였던 것은 아닌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계엄 국무회의록 참석도 안 한 강희구 부속실장이 작성. 강희구 부속실장,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비서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12.3 비상계엄령의 선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무회의가 애초에 이게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게 위법하게 의결되었던 것도 문제였는데, 이걸 또 덮어보겠다고 꼼수를 쓴 게 바로 회의에 참석도 안 한 강희구가 사후 회의록을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국무회의 절차에 따르면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당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관이 일정을 공유받지 못했죠. 이에 따라서 행안부 측에서도 이 국무회의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대통령실에 공문까지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작성하겠어요? 당시 국무회의 담당하는 국정과제 비서관 역시도 그 당시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쓰지 못할 테고요. 그럼 적법치 못한 절차였던 것대로 없는 대로 사실 돼야 맞는 것인데, 하다하다 강희구 부속실장이 상상의 나래로 쓴 회의록을 만들어낸 거죠.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 3 밤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적으면서 윤석열 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문건을 만들고 국무위원들의 발언 요지에 대해서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는 기록. 이걸 도대체 어떻게 회의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절차를 덮고자 사후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소설처럼 써내려간 명백한 조작 행위죠. 이는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자 공문서 위조 행위로서 이들의 위법 행위가 더해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을 너무나 만만하게 이 무소불위의 권력 위에서 군림해 왔던 검사 마인드로 무장이 되어 있었으니 법이고 뭐고 그냥 위조하면 그만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